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가 0이 아닐 때 근의 공식을 유도해보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주희야? 등식의 양변을 뭘로 나누죠? a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죠. 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그 다음 범준아. 상수항을 이항하면 어떻게 돼? 는 a분의 c 이항하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지. 자, 그 다음 1차 항을 바라봐. 노래 들어본 적 있지? 1차 항을 바라봐. 1차 항의 개수 만드는 거야.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자. 도영아, a분의 b의 반의 제곱은 얼마지? 얼마죠? 2a의 b의 제곱이니까 말한 것처럼 4a 제곱분의 b 제곱을 양변에 더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완전 제곱의 꼴로 그대로 적어놓고 여기는 제곱을 풀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은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맞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을 풀어주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고 했었다. 자, 그래서 b가 만약에 2b-일 때는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x는 뭐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증명을 다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찍었던 것 같기도 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판별식 D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강에 있는 2차 방식의 판별식을 갈 건데 2차 판별식의 판별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근도 구하고 뭐 다 좋은데 근은 안 궁금해. 투머치한 정보야. 나는 근까지는 안 필요해. 얘가 실근을 가지니? 얘가 중근을 가지니? 얘가 허근을 가지니? 난 이것만 궁금한 거야. 그것만 답해줘. 딱 내가 묻는 것만 답해줘. 아니야, 근이 2야. 이렇게 대답하지 마라. 말이야. 두 개의 실근, 중근, 두 개의 서로 다른 허근. 이것만 대답하라는 얘기야. 그때 필요한 게 뭐? 판별식 D야. 됐어? 자, 그러면 얘가 그냥 B가 짝수가 아닐 때는 판별식 D를 써서 여기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 되고요. B가 짝수면 4분의 D 공식이라고 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는데 얘를 4로 나눈 식이라고 해서 4분의 D 공식이라고 씁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했을 때 D든 D-든 얘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잘 봐봐. 여기가 0보다 크면은 플러스 근 마이너스 근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를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요 안이 0이면 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실근 한 개를 가지죠. 이게 중복된다고 해서 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i가 있는, 즉 허근을 가진다. 이것만 판단하는 걸 우린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2차 방식 그 많은 내용 중에 오늘은 판별식에 관련된 문제만 풀 겁니다. 됐죠? 됐지? 자, 그래서 119쪽에 보기 1번 문제. 근을 판별하라 했지 근을 푸세요 안 했습니다. 맞나요? 자, 보기 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시작. 어서와. 늦었구나. 자, 봅니다. 얘가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니까 음수가 나왔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 얘는 역시 짝수이기 때문에 4분의 d 공식을 쓰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게 되면 앞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4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죠. 얘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C가 돼. C는 음수니까 얘가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양수가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죠. C가 음수고 C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 B제곱은 무조건 양수잖아.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다. 그럼 얘는 판별식 D를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C가 되겠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BC 플러스 4C제곱이 되면 B 마이너스 2C의 완전 제곱이라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일단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B하고 EC가 같으면 중근, B하고 EC가 같지 않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죠. 얘는 판별식 D를 구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되면 3M 제곱 마이너스 4M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되게 돼 있지. 따라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려운 거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도 M이 실수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M이 0일 수도 있겠네. 맞아. M이 0이면 마이너스 M제곱도 0이기 때문에 중근을 가진다. 중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고등수학에서는 이런 문자들의 조건을 하나하나 다 따져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8-1번.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2차항의 개수가 지금 문자로 주어져 있죠. 맞나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n 플러스 4는 0이 되어서는 안 돼. 왜?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글자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아무 상관없어. 근데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n 플러스 4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은 뭐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짝수야. 그래서 4분의 D 공식을 쓸 거야. 0보다 커야 돼.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네. 4, 2, 8 마이너스 플러스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선생님 우리 아직 2차 부등식 안 배웠는데 이거 반칙인데요. 자,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인수분해를 했을 때 m이 4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니까 축하하고 만나는 값이 4하고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0보다 크대. 맞아. 그럼 이 그래프의 값이 축이 0인 값이 이거거든. 0보다 큰 값을 가진 영역은 요 영역하고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요 영역을 나타내는 m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m이 4보다 큰 경우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고등학생들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레벨 되는 친구들 중에서 내신을 선생님이 좀 잘 받게 하기 위해서 2차 부등식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봐. R을 붙이면 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맞아. 기억처럼 생겼잖아 얘가. 맞아. 우기는 거야 지금부터. 왜? 세뇌시키기 위해서. 기억처럼 생겼지. 가의 값을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 두 개의 값의 가의 값을 가지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R을 붙여봐. 4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진짜야. 이렇게 구하면 안 틀려. 나중에 4의 값 나오면 다시 얘기해 줄게. 다는 없어. 이거는 쌤만의 비법이야. 쌤만의 비법장. 왜 맛집 가면은 비법 시약 간장처럼 쌤만 갖고 있는 비법 풀이법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를 가지는 경우,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300씩 t, 4분의 t가 0이 되는 경우거든. 얘가 0이 되는 경우니까 m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m이 4가 된다고. 근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아하, 큰일 날 뻔했네. 자, 봐봐.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했는데 뭐는 가지면 안 된다 했어? 마이너스 4는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 맞아. 요 빼먹고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요렇게 구간이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이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m이 4보다 크다가 됩니다. 중근은 이렇게 되는 거 맞고요.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는 4분의 d가 0보다 작다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m-4, m 플러스 2가 나오고 0보다 작다가 나온다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4의 값이라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면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2인데 0보다 작은 영역은 그래프상으로 요 부분을 얘기하잖아. 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해하면 이런 부분인데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빠르게 답을 찾으려면 4의 값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m이 4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만 가르치고 나면 쌤이 뭐야? 4의 값이야? 가의 값이야? 이러면 가의 값이요? 4의 값이야? 가의 값이야? 이러면 4의 값이요? 바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알겠어요? 안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한 거 알면은 원장쌤한테 쌤 불려서 30초 동안 벌 쓰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원리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문제를 풀 때 빠르게 캐치를 하려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0보다 큰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0보다 작은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4의 값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 됐니? 자, 그럼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빠르게 풀고 넘어가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얘가 어렵거나 오래 걸리거나 할 문제는 아닌데 얘를 놓치면은 어려울 수 있지. A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가 첫 번째로 와야 되겠지. 맞아.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했으니까 4분의 D가 0보다 클 때야.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A가 0보다 클 때야. 그럼 2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야.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데 0은 가지면 안 돼.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1번의 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고 또는 A가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돼야 되죠. 됐니? 그러니까 요거가 핵심이겠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됐나요? 끊어주기 때문에. 자, 유제 8-2번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큰데 근을 판별하래. 그럼 판별식 D는 어떻게 되냐?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어떻게 되냐고. 그럼 제곱 차는 왜냐면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지? 미안해 도양아. 제곱 차는 합차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2BC를 더한 거 하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2BC를 뺀 거를 하나를 해줘.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B 플러스 C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하나 만들어지죠. 다시 제곱 차는 합차가 되니까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되고 B 플러스 C 플러스 A가 하나가 되고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가 하나가 되고 B 마이너스 C 플러스 A가 하나가 된다고. 근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변이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게 되어져 있어. 어떤 변이든. B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C보다는 크고 A 마이너스 C보다는 작아야 돼. 맞아. C라는 변도 바뀌었네.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야 돼. B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B 플러스 C보다는 작아야 돼. 삼각형 결정 조건이 그거지.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그치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주어져 있다 생각했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얘는 양수가 되나? 그러면 A가 가장 긴 변이다 라고 하면은 양수가 되는 거 맞나? 맞지? 그러면은 양수니까 얘도 양수가 되는 거 맞나? 그러면은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는 어쨌든 큰 걸 뺐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지. 맞아? B 마이너스 C 플러스 A는 A가 제일 긴 변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가정을 했으면 두 개를 더하고 한 개를 뺐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게 되어 있지. 이해가 안 돼? 딴 건 모르겠고 A가 제일 긴 변이라고 가정을 하고 푼 거야. 세 변 중에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양수.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세 변의 길이니까 양수. 맞니? A가 제일 긴 변이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 되는 거 맞지? 두 개를 뺐으니까. 근데 C를 빼고 B하고 A를 더했어. 그럼 A가 제일 긴 변이니까 양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양수, 음수니까 이 전체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되게 돼 있는데? 음수가 되게 돼 있다고. 즉 4분의 D가 음수란 얘기야. 이해됐나? B가 제일 긴 변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고 C가 제일 긴 변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됩니다. 알겠니? 어쨌든 뭐 셋 다 같은 변인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셋 다 길이가 같다고 생각하자. 정삼각형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B만 남으니까 양수. 맞지? 얘는 양수, 음수, 양수. 맞지? 부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있어? 없지? 그래서 얘는 부등호가 결국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나오죠. 선생님 식이 인수분해가 될 줄 알았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 거네. 다르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다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맞았네. 됐어요? 자, 기본 8-2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고, 자, 이럴 경우에는 k에 대한 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근이 먼저 포인트야. 그래서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 D가 0이다. 같은 말이죠. 짝수니까 4분의 D가 0이다. 그럼 B' 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이다를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네요. 없어지고 K가 포함된 항과 K가 포함되지 않은 항은 0이다. 왜?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었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를 해준다.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다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태훈아,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니? 그치. A가 0이고 그럼 B는 얼마가 되니? 1이 되는 거겠죠. 어려운 거 있어요? 범준이 할 수 있겠지? 2번 갑니다. x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루트 2x 플러스 q 플러스 4루트 2는 0이 서로 두 근이 서로 같을 때라고 했어. 자, 밑줄 거. 두 근이 서로 같을 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중근일 때, 즉 판별식 D가 0일 때 B제곱 P 플러스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전개하면 P제곱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4루트 2P 플러스 2는 4, 2, 8
플러스 4q,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4, 4, 16 루트 2가 0이야. 얘는 루트 2가 있는 항과 루트 2가 없는 항으로 구별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p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4q를 묶어주고 4 루트 2p 마이너스 16 루트 2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0이라는 얘기야. p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4p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 p가 얼마야? 그렇지. 4가 되고 4, 4, 16 플러스 8이 4q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q가 얼마야? 둘이 계산하면 24잖아. 4, 6, 24니까 6이 나오죠. 맞아요. 맞니? 그래서 8-3번하고 8-4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건 숙제로 가겠습니다. 체크하시고 숙제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럼 판별식을 활용을 하면은 어떤 문제들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 정석에서 빨간 네모칸 보이십니까? 자, 판별식의 활용. 판별식은 곡선과 직선, 곡선과 곡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에도 이용되고 최대 최소 문제의 해결에도 이용된다. 여기서는 우선 다음 두 경우의 활용을 생각해 본다. 실수 조건의 문제에서 f, x, y, 그러니까 x와 y를 사용된 식에서 실수 x, y가 존재하고 주어진 방정식을 x에 관해서 정리했을 때 이것이 x에 관한 방정식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왜냐하면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맞아. x하고 y가 실수야 라는 얘기는 일단 실근이 있어 라는 말하고 동의어죠. 맞나? 그럼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y는 x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를 했어. 그러면 y 값이 0인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근이 있다는 얘기지. x축하고 만난 점이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얘를 마이너스 y는 0으로도 적을 수 있잖아. 맞아. 이렇게 적은 상태를 fx, y라고 나타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얘를 우리가 y는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x축하고 실수라는 얘기는 일단 실근이 존재한다고 본다라는 얘기지. y는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접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야. 실수라는 전제 조건 안에 있을 때만 x하고 y가 실수야 라고 시작을 했을 때는 됐어? 자, 그래서 방정식 fx, y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y-베타의 완전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꼴로 유도되어 y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또는 완전제곱식에서 활용하는 경우에 완전제곱식이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 얘는 완전제곱식이야.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얘는 판별식 t가 0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가 뭐가 된다고? 0이야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됐나?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a x제곱 마이너스 아까 우리 했듯이 a분의 bx 플러스 1차의 개수의 반의 제곱하니까 2a분의 b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을 한 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럼 ax 마이너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 플러스 4a분의 b제곱은 0이 된다고. 그런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란 얘기는 c 자체가 b제곱은 4ac이기 때문에 c 자체가 b제곱을 4a로 나눈 거야. 이거 왜 이래?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맞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 자체가 C인데 우리가 C를 지금 하나를 더한 거랑 같아. 아유, C가 있어야지. 그래서 C 자체가 4A분의 B제곱이기 때문에 AX-2A분의 B의 완전 제곱은 0의 꼴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C 자체가 4A분의 B제곱이기 때문에 이 둘이 없어지잖아. 됐어요? 자, 보기 1번 볼게요. 오늘 내가 설명을 많이 못하나?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야 라는 식이 나와 있는데 x도 실수, y도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 자, x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 y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 맞나? 그러면 일단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으로 정리가 된다고. 맞지? 그래서 얘를 판별식 d 4분의 d가 되겠네. 늘 정리를 하면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게 돼 있다고. 그래야 실근이 되니까. 허근은 되면 안 되니까. 맞아? 그러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y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은 얘가 접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붕 떠도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그래프가 들어가죠. 맞나? 그래서 다시 y에 대한 판별식을 했을 때는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런데 어차피 얘가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y는 뭐만 돼? 마이너스 2일 때만 성립하지. 맞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x 값이 바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도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 플러스 4y는 5라고 적어놓고 둘 다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는 거야. 1차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 아, 플러스 5가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5구나. 1차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0이 되겠죠? 맞아.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은 0의 꼴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A가 0이고 B가 0일 때만 0이 되죠. 그러니까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이 판별식은 도대체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면 얘를 가지고 근의 공식을 구한다 생각해봐.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수를 정리를 했죠. 그러면 X는 짝수 공식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가 돼. 맞니? 그러면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가 우리 아까 판별식 썼을 때 나오는 판별식 D에 대한 Y에 대한 식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안에 있는 아이가 X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4 요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을 X가 실근을 가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나? 얘가 음수가 나오는 순간 허근을 가지잖아. 이해됐니? 이해됐니? 따로 적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근의 공식을 써갖고 공식으로 이해를 하면 쉬워.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으려고 하면 0인 경우 말고는 없다고. 맞아. 그래서 y는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2밖에 안 돼. y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여기가 0이 돼. 0이 되기 때문에 x가 뭐만 돼? 1만 된다. 맞아요. 이해됐어요? 됐니? 근데 여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다들 어려워해. 잘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보기 2번.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 자, 완전 제곱식이다. 중근을 갖는다. 다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판별식 D. 4분의 D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B' 4, 4, 16 마이너스 AC K제곱이 0이다. K제곱이 16이라는 얘기네.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를 가진다. 끝. 자, 기본 8-3번 바로 가겠습니다. 얘가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과 그 실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자. 5x제곱 마이너스 2만 뽑아내면 6a 플러스 3x 플러스 9a제곱 플러스 9는 0이야. 그러면 판별식 d 4분의 d를 쓰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맞니?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 36a 제곱 플러스 3에 66 36a 플러스 3 3은 9 마이너스 9 45 a 제곱 마이너스 9 45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두 다 9의 배수니까 9로 나눠도 되겠네. 4a 제곱 4a 플러스 1 마이너스 5a 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약속을 하나를 하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맞추자.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음수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로 기억하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양수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통일해서 가자라는 거야. 그러면 a-2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중근이니까 2일 때 이렇게 되어 있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따라서 a는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 그때 얘 실근을 구하래. a 자리에 2를 집어넣게 되면은 5x 제곱 마이너스 6이 12, 15, 30x 플러스 2는 4, 9, 36에 9를 더하니까 45는 0 되네요. 그럼 x제곱 5, 6, 30, 5, 9, 45는 0이라서 x-3의 완전 제곱은 0 되죠. 그래서 그는 얼마? 3을 가지겠지. 맞아. 그래서 a는 얼마일 때? 2일 때 중근 3을 가진다. 됐습니까? 2번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이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구하고 그때 실근을 구하래. 실근을 가지려면은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b' 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네. 마이너스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네.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네. 완전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같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네. 따라서 a와 b가 같을 때만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a제곱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2는 0이니까 a제곱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은 0이네. a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0이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중근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 A와 B가 같다일 때, 단 얘는 0이 아니어야 되겠지. X는 A분의 1인 중근을 가진다. 자, 유제 8-5번을 풀어주시고요. 화장실 급하신 분들 화장실 빨리 갔다 오시고, 물 마시실 분들 빨리 물 한 잔 마시시고 와서 풀이하겠습니다. 유제 8-5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 2x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8x 플러스 5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0은 0이 실근을 가질 때, 모르겠고 일단 실근을 가진대.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수는, 자 얘네들이 x항이잖아. 그럼 이 x제곱 마이너스 2만 묶어주자. 2a 플러스 4x 플러스 5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0은 0이죠.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b' 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뭐 어디에 들어간 애라고?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라고 했지. 맞아요. 주희야 맞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4a 제곱 플러스 4, 8이 16a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5, 10a 제곱 플러스 4, 8a 마이너스 2는 40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a제곱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24a 마이너스 30, 24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6, 4, 24 플러스 6, 4, 2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완전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작거나 같을 수 있는 값은 같은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밖에 없네. 그래서 a가 얼마다? 2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됐나? 그래서 a가 2가 나왔어. 그때 실근을 구하래. 왔다. 자 그러면은 2x 제곱 a 자리에 2를 넣으니까 2는 4, 8이 16x. 자 2를 넣으니까 2는 4, 5, 20. 2를 넣으니까 4, 2, 8 플러스 20이니까 40에서 8을 빼니까 32는 0이 돼.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은 0이 되죠. 그래서 x는 4가 나오네. 그래서 a가 2일 때 그는 x는 4가 되더라. 됐나요? 기본 8-4번 1번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y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각각 한 개뿐일 때 무슨 말이야? x도 중근, y도 중근이란 얘기지. 한 개밖에 없다며.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인데. 맞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맞아요? 아, 대답 잘해봐봐. 네. 아이스크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쌤은 되게 기분파잖아. 맞아. 카드도 갖고 있잖아. 박수 치지 말고 니 여태까지 자다가 이제 와서 박수 치고 있노. 아니라는 얘기는 못하겠지, 참아.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 얘 XY인데? 얘는 X인데? 얘는 Y인데? 또 얘 Y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주면 좀 더 편하겠니? 일단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자. 그럼 2x제곱 x항 플러스 2를 묶어주고 y 2를 묶어주고 플러스 k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y 플러스 5는 0이 되죠.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d가 0이야.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y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y 플러스 5는 0이야. y제곱 플러스 2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y 마이너스 5, 10은 0이죠.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2ky 마이너스 2y 없어졌지? 계산 끝났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k제곱은 0이야. 물론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해도 돼. 근데 귀찮아. 다시 y도 중근을 가지니까 4분의 d는 0이야. 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도 0이야. 그럼 마이너 뻥 해주고 1 마이너스 10 플러스 k제곱이 0 되겠죠. 그럼 k제곱은 9가 되겠네. 따라서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두 개가 있어. 뭐가 있을까?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뭐가 있을까? 태윤아? 건우야? 그렇지. 역시. 태윤이는 왜 대답 안 하는데? 아, 정태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은 거야? 그래. 자, 그 다음에 2번.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낸다라는 의미 자체가 뭘까, 도영아? 그런 의미도 되긴 하는데 ABC라는 길이 자체가 일단은 음수일 순 없지. 그러니까 길이니까 삼각형의 변의 길이니까 일단은 얘는 무조건 양수야. 맞지? 몰랐던 것 같은데. 3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 x 플러스 ab bc ca가 이렇게 있어. 얘가 삼각형의 세 변이 a, b, c인데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어떤 삼각형이냐 했으니까 b-식 4분의 d를 쓰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 딱 떠올라야 돼. 근데 이가 완전 제곱식이 됐으니까 중근해까지는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2배 한 2배 빼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 되는 거. 이거 어디서 본 식인데? 이거 기억나나? 네. A. 아빠가 1차 마시고 2차 마시고 빙글빙글 돌던 그 공식이잖아. 2분의 1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은 이제 뒤에 합류한 친구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 못하는데 1단원부터 쌤하고 한 친구들은 기억을 할 거야. 이게 무슨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빙글빙글 돌고 나니 아빠가 3차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확 취해버렸지. 맞아. 이 공식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맞아. 그래서 얘를 변형을 시킬 수 있댔어.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니? 2분의 1. 양변에 2를 곱할 수 있어. 양변에 1을 곱하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는 0이 되죠. 그럼 여기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2ab 하나랑 하면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 플러스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데리고 오면 b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 플러스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데리고 오면 c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은 0이 되죠. 제곱을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된댔지. 그래서 a와 b도 같고 b와 c도 같고 c와 a도 같은 식이 나와야 돼. 삼각형의 세 변이라고 했는데 a와 b와 c가 모두 같네? 그러면 범준아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지. 정삼각형이 됩니다. 됐어요. 자, 유제 8-6번은 숙제로 해오시고요. 8-7번을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8-7번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2BX 근데 C도 X 제곱에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주자.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상수항은 플러스 A 플러스 C가 되죠. 얘는 2차 방정식은 아니다, 그지? 네. 맞잖아. 여기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 없어. 네.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3배씩 D, 4분의 D가 0이 되면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 되면 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이야.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C라고 말해놓고 A제곱 적고 있다. B제곱 플러스 A제곱은 C제곱이야. 알파벳을 아직 다 못됐어.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뭐야? 자,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 A와 B가 된다는 얘기고 B변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C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각 C가 몇 도라는 얘기야?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또는 이렇게 적어도 돼. B변이 뭐인? C인 직각 삼각형이야.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됐나요?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가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정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걸 둔각삼각형이라고 합니까? 제일 큰 각은 얘기할 필요 없어. 한 각의 둔각인 삼각형. 이거는 한 각의 직각인 삼각형.
얘만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예각인 삼각형이죠. 맞나?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직각삼각형이었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90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여기가 C란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렸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무슨 각인데? 둔각이 되지. 맞나? 더 뒤로 가면은 둔각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나왔던 요 C보다 요 길이가 어떻게 됐어? 길어졌지. 그러면 원래 길이는 요거라고 보는 거야.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C제곱이 더 커진 경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더 작아진 경우를 얘기할 때 얘가 둔각이던가 얘가 둔각이던가 헷갈린다고. 그때 너네가 두 개를 더해서 제곱한 거 얘네 둘이를 90도라고 적어놓고 90도보다 크니까 둔각, 90도보다 작으니까 뭔가 예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꿀팁.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알겠니? 원리는 요거 때문이야. 이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 요 길이가 짧아지죠. 맞아?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자, 9강 들어갑니다. 얘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가면 링크 다 보내줬잖아. 거기서 그 링크만 보지 말고 들어가면은 노래 만들어 놓은 다른 유튜브가 있어.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실버 버튼 받으려고. 혹시 AI로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선생님 혹시 그거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부끄럽긴 해.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도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참고로 한번 틀어줄게. 아, 왜? 부끄러워? 3D 펜을 만들어라 하잖아. 편지 팔아요 혹시? 응? 팔아요. 어? 위키 벤실이 번역 좀 해줬으면 좋겠었어요. 아니, 노래를 만든 게 내가 화면까지 만들어 놓은 게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그다음에 배수 판정법하고 이렇게 세 개는 진짜 중요한데 너네들이 너무 몰라서 누나들도 잘 몰라서 만들어 놓은 거고 쇼츠에는 들어가면은 아이씨 시끄러워. 쇼츠 쪽으로 들어가면은 함수 구별하는 것가 하나가 볼만한 게 있어. 알고는 안 봐도 돼.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공식 기억나니?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내가 만든 거야. 잘해서 외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 이상한 사람한테 걸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까지 화면에는 나와 있어. 짧지 되게 100번씩만 들어줘.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겠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얘를 학교에서는 잘 안 알려줘.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있을 때 이 길이를 묻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어지고요. 나중에 미적분
원을 배우려면 한 8개월 정도 뒤에 배우겠네. 8개월 정도 뒤에 배우게 되면은 요 적분에서 요 넓이 구할 때 6분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공식 써갖고 풀 때도 6분의 절대값 A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써가지고 요 넓이를 구하거든. 그때도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요 공식이야. 알겠니? 그래서 외워두면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 잘 안 외우더라고. 근데 왜 어려울 게 없잖아. b제곱 마이너스 4x는 b제곱만 나오면 b제곱 마이너스 4x b제곱 마이너스 판별식 할 때 계속 나왔던 거잖아. 맞지? 근데 왜 정말 고2들에게 묻고 싶다. 왜 고2들은 안 외우고 있는가 그들은. 그지? 그래서 요 세 개 외워 놓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쪽지 시험을 칠 건데 문제는 한 줄이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a는 0이 아니다 라고 쌤이 적으면 근해 공식을 해가지고 너네들이 근해 공식을 유도할 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 적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b가 b'일 때 짝수 공식 적는 거. 짝수 공식. b에다가 이 b'를 넣어가지고 x 약분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 d. d가 0보다 클 때와 d가 0일 때와 d가 0보다 작을 때. 네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해서 시험을 칠 겁니다. 내 유튜브에 다 있다. 자, 보기 1번 바로 갑니다. 1번에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인데 물론 알파와 베타를 구한 다음에 두근을 더하고 두근을 빼고 두근을 곱해도 된다고 한단 말이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X제곱의 개수를 A, X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럴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2분의 루트 9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1은 4, 4, 16 25가 되니까 2분의 5가 되더라. 됐어. 영혼이 탈출하면 안 돼. 영혼을 꽉 잡아. 자, 두 번째. 5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이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알파 베타는 A 분의 C.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적어놓고 5분의 루트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4, 5, 20에 3이 60이니까 5분의 루트 76은 4, 1은 4, 4, 9, 36이니까 2루트 19 4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자, 128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뒤에 나중에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기본 문제 9-1번부터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인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써먹게 되었다. 자,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를 먼저 구해놓죠. 맞나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야. 그래서 4, 4, 16 플러스 3이 6이니까 얼마? 21을 얻는다. 교양. 알파 3승 플러스 베타 3승은? 자, 그래서 4의 3승은 64 플러스 94, 36 하니까 얼마? 100이 나온다. 민서 알파 5승 플러스 베타 5승은 어떻게 되겠어? 잘 안 떠오르지? 안 떠오르는 게 정상이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과 알파 3승 플러스 베타 3승을 곱해서 자,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거는 없어져 줘야 되겠지.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22 곱하기 베타 제곱 알파 3승 베타 3승을 더한 거는 100에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3, 3은 9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서 요걸 빼주면 되죠. 그러면 2200에서 94, 36을 빼니까 2164가 나오네요.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건후 뭐라고 했지? 절대값 알파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니까 얘가 지금 1이야. 그지? 그러면은 루트 3, 4, 10이니까 28 해서 4, 7, 28 2루트 7이 나옵니다. 박수진 태우나 5번은 어떻게 해결해 줄까? 모르겠으면 그냥 전개하면 되죠. 네. 전개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플러스 9 알파 베타가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0 알파 베타가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얼마야? 22.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30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니? 주희야 얼마? 마이너스 96 우주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어떻게 돼? 통분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자, 그러면 베타 제곱분의 알파, 알파 제곱분의 베타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제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되겠네. 알파, 베타를 제곱하면 3, 3은 9분의 세제곱한 게 얼마? 100. 그래서 9분의 100이 나온다. 자, 그래서 9-1번을 빠르게 풀어주세요. 허근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작. 건우야, 1학년들은 혹시 진도 앞에서부터 천천히 나가고 있나? 지금 좀 기다려봐. 1학기 마지막에 그래프 그래프 아니고 함수요 함수. 그러니까 1단원부터 순서대로 나갔나?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했고요. 응. 8단원에 자료 그거 했고 도수표 나타내는 거 했고. 그다음에 함수부터 해가지고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2학기 때 그러면은 함수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그리는 거 하고 그래프 읽는 거 하고 그거는 2학기 때 들어가네. 그거를 시험을 치겠다는 거네. 그거 위에 그거는 교보이고 이건 책보이가. 이거 체육부 이게 체육부 선생님. 선생님은 교보이고 얘는 책보기 더 이쁘다. 응.
체육복이 예뻐서 체육복이 예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우라고 물어봤는데. 조용한 사진여 정도 이거 체육복 입고 교복 따로 입지? 근데 내가 교복 안 입고 체육복만 입고 다니지? 거의. 교복 데이에만 입어야 되나 또. 교복 혹시 치마가? 바지도 있나? 반바지 있나? 성윤지 치마 입은 거 보고 싶어. 성윤지 치마 입고 다니나? 진짜로. 니도 치마 잘 안 입을 것 같은데. 맞지? 우주소 치마 잘 안 입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치마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범준이도 치마 안 입지? 아, 그래, 입을 수 있지. 옛날에 김원준이라는 가수도 무대 위에서 치마 입었고 서태지라는 가수도 치마 입었어. 선생님 그새 드세요? 그새 드세요? 아니 자료 화면으로 봤어. 왜? 지디도 치마 입었잖아. 얼마 전에 지디 치마 입고 나오지 않았어? 하는 그 노래 있잖아. 뭐고. 그 노래 내 가사를 못 외웠다. 영어라서. 지디 삼촌이 왜 얼마 전 아 컨셉 힘들어. 얼마 전에 앨범 냈을 때 파워 그 앨범에 치마 입고 노래 부른 거 있었잖아. 모르겠어요. 지디 삼촌. 지디가 나이가 지디 삼촌 난 되게 좋아해. 지디가 선생님보다 나이가 아 몰라. 지코 삼촌도 좋아해. 지구요. 너네들 지코 삼촌 노래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너네들 지구 지구라고. 너네들 그거 지저스 그거 갖고 너네 율동하고 했었잖아. 예? 그러니까 블랙 그 노래 만든 사람이 지코잖아. 지구를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안 노래밖에 모르는. 내가 만든 인간이라는 동물이 거기서 춤추는 걸 나는 봤었거든. 누나 너무 예뻐 불렀나? 내가 뭐 불렀노? 어린이집에서 할 때, 유치원에서 할 때 내가 뭐 했노? 재롱잔치 때. 뭐 춤췄노? 곰새머리 쳤나? 거짓말하지 마. 요새 유치원에서 곰새말 이런 걸로 율동 안 한다. 다 가수 노래 갖고 하더라. 불러봐. 맞지? 가수 노래 갖고 하잖아. 저는 그 유치원 노래로 진짜로? 저는 불교 연습했었어요. 불교 유치원 다녔어? 우와, 그 경쟁률 진짜 치열한데. 방명비 시험. 어? 방명비 시험, 동행률 시험. 아무튼 그런데 들어가기 빡센데. 건우는 뭐 했어? 네, 맞아요. 진짜 유치원 안 나왔어요. 여기서 안 나왔어요. 여기서 안 나왔어요. 선생님 미국 살았어요. 8월 1일 미국에서 지나갔고요. 미국 유치원 보내잖아.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유치원 보내잖아. 아침마다 엄마가 도시락 싸서 보내야 돼. 이거 받으면 어? 아, 너 거기서 태어났어? 그래서 구면제예요. 아니야. 군 면제가 아니고 선택을 해야 돼. 국적을 선택해야 돼. 하나 포기해야 돼. 응. 성인대로. 그래서 제가 미국 군대 해야 그러면 이제 스티브 유가 되는 거지. 그 전설의 스티브 유 있잖아. 외국어라고 얘기하지 마. 그 선택의 문제야. 지가 알아서 선택하겠지. 내가 쏠 거야. 그럼 미국 걸리면 미국에서 외국 무대.
미국 선생 못할 수도 있어. 영어를 못해가지고. 야 그러면 정유진 쌤. 야, 근데 뭐 미국 선택할 수준이면 미국 선택해. 뭐 어때? 그쵸. 부러우면 지는 거야. 질 거야. 군대 가는 게 억울해? 억울해? 일부러 캠프도 가는데 미국에서는 군대를 간 거를 군인을 되게 그 자부심?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잖아. 미국 군대 가겠지 뭐. 뭔가요? 의무병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그렇게 바뀐다던데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라 가지고. 아니 이제는 군대가 벌써 옛날 몇 년 전, 몇십 년 안 한 잘 모르지만 내가 옛날에 군대 보내고 기다리고 할 때 그때부터도 함정 이런 거 타잖아. 그럼 네, 그 포 쏘는 훈련 같은 거 하잖아. 그럼 게임하는 거 같대. 컴퓨터 게임하는 거 같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지는 거는 PC방 덕분이야.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었어 옛날에. 알아? 포트리스라는 게임 혹시 알아? 여자애들은 모를 거고 알아? 이렇게 생긴 폭탄이 있어. 이렇게 생긴 폭탄이 있어. 이거를 띠리리리리리리 각도 조절했고 팔 쏘면 폭탄이 샥 날아가고 입사각과 반사각을 그 정확하게 노려갖고 여기 적군을 죽이는 게임이야. 그거 그 언제적 게임인지 몰라 나도. 탱크 게임 아니에요? 몰라. 나도 정확하게 몰라 몇 년도 게임인지. 언젠가 본 기억이 전생에 본 기억이 날 뿐이야. 그래서 이제 AI 나오고 로봇 나오고 해서 이제는 정예구만 장교만 그걸로 하고 그 군인을 직업 군인제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얘네가 군대에 용되는데. 뭐든지 다 적용이 돼. 포를 쏠 때도 이거 각을 쏴 올려 있는 각이 있으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수가 중요한 거야 이 새끼야. 군대를 갈 때도 그래서 공이든 물이든 포든 쏘아 올리면은 어떤 극대값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대로 꺾여서 그대로 방향만 바꿔서 다시 떨어지게 돼 있잖아. 물리법칙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참수를 배우는 거잖아. 포물선의 방정식. 그럼 군대를 못 가겠네. 어쩔 수 없죠. 자 보자. 이제 태민이가 군대 갈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아요. 뭐가? 그 용들. 니는 군대를 안 가는데 태연이는 군대를 가야 된다고? 그럴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네가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해갖고 니도 같이 군대를 갈 것 같다. 자 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마이너스 그래서 얼마냐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2분의 3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알파 베타를 뽑아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3. 자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되지. 맞아.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4분의 9가 되고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야. 그래서 2는 4 마이너스 3이 되니까 1이네. 플러스 1. 그래서 얼마? 4분의 9가 되는 거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 1에서 나 포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던 시절에 왜 아세요? 왜? 예전에 방사포라고 북한에서 포탄을 쐈다고 뉴스에 났어. 뉴스에 되게 진지하게 국방부 장관하고 나와갖고
물병을 들고 물병이었어. 메이드 인 차이나 자켓. 이것이 방사포입니까? 포탄이라고 저런 물병을 들고 네, 그것이 방사포입니다. 이게 뉴스에 잡힌 적이 있었어. 물병을 들고 폭탄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그게 생각났다고 폭탄이 떨어져서 A는 4알파벳 2알파 제곱 플러스 2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벳 2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5알파벳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아까 미리 구해놓기 잘했네. 얼마지? 1. 그러면 2고 알파 베타가 2분의 3이야. 그럼 얼마야? 2분의 15. 그래서 얼마? 2분의 4니까 그렇지. 2분의 19가 나오죠. 자,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1 알파 베타분의 1 되지. 2분의 3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2. 그래서 얘는 6분의 9 12 4 6분의 얼마야? 25가 되죠. 헉. 자, 얘를 통분하자. 어떻게 되니?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죠. 맞나? 응. 2분의 3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 분모와 분자의 2를 곱하여도 분수의 크기 달라지지 않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자, 얘는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문제가 있네. 알파 베타 분의 얼마?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몇 세제곱? 몇 세제곱? 몇 세제곱이라니? 플러스 3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베타 얼마? 2분의 3분의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안 구했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구하니?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 2, 8, 3, 8, 24 24니까 8 2분의 2루트 2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니까 2루트 2i 세제곱이니까 또 i 남지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3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죠. 지금 이해 안 되지? 이해됐나? 왜냐면 루트 2를 i 세제곱을 했어.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 2i가 됐는데 얘가 우리가 지금 절대값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플러스 루트 2i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i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세제곱을 하게 되면 부호는 그대로 가는데 i 세제곱이고 루트 2를 3번 곱했기 때문에 2루트 2i 세제곱인데 i 세제곱인 것 자체가 마이너스 1이 하나 생기고 i가 남잖아. 그래서 이 부호가 복호 동순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2i가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루트 2i 2를 곱해주니까 3은 9루트 2i가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얘는 위에 건 어떻게 되는데 5루트 2i 3분의 마이너스 5루트 2i가 되겠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루트 2i가 나온다. 됐나? 다시 128쪽으로 와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복수수까지든 아니면 무리수까지든 해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근해 공식 이용하면 해를 무조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해를 구한 다음에 a x 마이너스 해 중에 하나를 써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보기 2번을 볼까요? 1번에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나와 있죠. 얘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근해 공식 써서 x는 짝수 공식을 쓰자. a분의 루트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게 되면 얘는 인수분해 되네. 3, 1은 3, 1, 1은 1, 3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얘는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네.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 됩니다. 근데 2번처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처럼 인수분해가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게 되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죠. 맞니?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왜냐하면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기 때문에 베타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됐나? 그래서 근해 공식을 모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식을 구해라. 두 근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x는 알파, x는 베타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얘는 x 마이너스 베타는 0에서 지금 찾아온 식이거든. 그러면 둘이를 곱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겠네. 거기에 x제곱의 개수가 뭐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자. 보기 이제 두 문제만 하면 끝이다. 보기 3번 3하고 마이너스 5를 근으로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러면 x가 3이 나오면 x는 3이고 x는 마이너스 5란 얘기잖아. 이항하면 x 마이너스 3과 이항하면 x 플러스 5는 0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란 얘기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다. 물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바로바로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실수가 정말 많아.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선생님은 선호합니다. 그런데 두근을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5라는 거 알기 때문에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2x, 곱은 그대로 9 이렇게 해서 바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 그래서 보기 4번이 나와 있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3일 때 알파와 베타를 구하래.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 2차 방식 만들 수 있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잖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x가 1 또는 x가 3. 그래서 알파가 1이면 베타가 3 또는 알파가 3이면 베타가 1 이런 걸 보통 대칭식이라고 하죠. 얘를 변형한 문제로는 어떤 게 있냐면 x 플러스 y가 4고 xy가 3일 때 됐나? x와 y를 구하세요라는 형태로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일명 대칭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나요? 1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숙제는 우리가 연습 문제가 지금 6강까지가 되어 있죠. 연습 문제 7강이 숙제가 안 나갔죠. 네. 그래서 연습 문제 7강이 숙제고요. 7강, 8강이 숙제입니다. 선생님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7강, 8강이 숙제가 될 수 있냐? 7월 17일이 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방학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7강하고 8강이 한바닥인가 그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7강, 8강 연습 문제만 해오시면 됩니다. 하고 앞에 몇 문제 안 되지? 예제를 우리가 거의 다 풀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종이 많이 힘들었어.